나는 츠카모토 준페이, 나이는 28. 부두목 오노데라 형님의 명령에 따라 카지노에 갔었지만 길을 잃은 토끼를 발견하고 집으로 들어온 쿠로가미의 조직원이다. 다녀왔습니다. 오빠 어서. 참말로 집이 크구만. 누구?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즈카를 데리고 온 게 무리수였나. 예기치 못한 손님으로 유지하는 열이 받았는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채로 내게 쿵쿵거리며 다가와 조용하고 사납게 말했다. 여는 무슨? 오빠 나랑 얘기 좀 해. 시즈카, 난 동생이랑 얘기 좀 할 테니까 저쪽으로 들어가서 쇼타나 좀 돌봐주고 있어. 나는 시즈카에게 손짓하며 손님 응접실을 가리켰다. 나가? 잊었어? 돈 갚는다며? 몸으로 때워야지. 난 무계획적인 놈들이 제일 싫거든. 알았다께. 내가 웃으며 말하자 시즈카는 소름이 끼친 듯 후다닥 응접실로 들어갔다. 유지아는 나와 단둘이 남자 낮게 으르렁거렸다. 빨리 설명하지 않으면 내쫓을 거야. 사납게 말하는 유지아에게 쫄아버린 나는 서둘러 그녀가 좋아할 만한 단어를 조합했다. 말했잖아. 봉사 착한 일. 착하니? 다행히 반응이 있었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둘러 사정을 설명했다. 그래, 저 녀석 시골에서 막 상경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나 보더라고. 오갈 데도 없으면서 나한테 1,000엔만 빌려달라길래 그냥 집으로 들였어. 아무 계획도 없이? 딴 사람도 아니고 츠카모토 준페이가? 지금 나랑 장난쳐? 여자랑 접점도 없고 여자는 죽어도 싫다던 오빠가 갑자기 여자를 집에 들인다고? 하긴 천하의 츠카모토 준페이가 계획 없이 움직인다는 건 말도 안 되긴 하지. 하지만 아니 우리 방도 하나 남잖아. 그건 쇼타가 크면 주기로 남겨놓겠다며.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집안에 들일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나랑 상의도 없이? 차라리 숙소를 잡아주든가. 나는 살짝 시선을 돌리고 머쓱하게 하하 웃었다. 유지아의 말이 맞다. 숙소를 잡아줬으면 될 일이었을 텐데. 하지만 내가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무슨 수로 유지아가 저렇게 완고한데. 나는 최대한 머리를 굴려 유지아를 설득할 방법을 빠르게 생각했다. 그때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젠가 누군가가 내게 말한 적이 있었다. 사기를 치기 위해선 몇 가지 준비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빌드업이란 거지. 먼저 그럴싸한 이유를 대. 핑계든 뭐든 좋으니까 상대방이 네 가치관과 성격 같은 걸 고려했을 때 납득이 될 만한 그럴싸한 이유를 대. 그땐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흘려들었는데,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뭐라도 시도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집안일이라도 시키면 되잖아. 여행에 필요한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을 테고. 여행 자금을 대주는 대신 집안일을 해주기로 했어. 저 녀석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집에 오래 머물러 있거나 하진 않을 테고 말이야.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눈을 가늘게 뜨는 유지아. 하지만 내 말에 반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설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감사합니다, 카이토 형님. 언제 이걸 써먹을지는 몰라서 흘려들었었지만. 나는 사기의 신 후카사와 카이토 형님을 떠올리며 그에게 감사를 전한 후 카이토 형님으로 빙의해 실컷 보충 설명을 붙였다. 자, 네 개소리, 아니 핑계가 먹혀 들어갔으면 상대방은 반박을 하지 않을 거야. 그 말 뜻은 네 기준에선 그게 납득이 가지만 내 기준에선 납득이 안 가 라는 뜻이란 말이지. 그럴 때 말이다, 상대방이 과거에 너한테 했던 말을 덧붙여서 이유를 만들어야 돼. 내가 이런 선택을 한 건 너를 위해서야 라는 느낌으로.
집안일하고 쇼타도 돌봐야 해서 힘들고 피곤하다며 가정부 클론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불러댔잖아. 아니,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저 사람은 클론이 아니잖아. 그럼 사람 심리상 반박을 할 수밖에 없거든. 내가 언제 그랬어? 라는 식으로. 그럼 그때 감성팔이를 하는 거야. X구역에 집도 없대. 계속 노숙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도 알다시피 여자 혼자 X구역을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잖아. 그래서 집에 들이기로 했다. 취지는 좋네. 유지아는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마냥 반대하는 분위기만은 아니었다. 하루, 딱 하루만 있으라고 할 거야. 동 하나도 안 되면 저 사람 바로 내쫓을 거야. 알았어? 유지아는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시즈카에게 허락한 것은 딱 하루라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X구역에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유지아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녀는 분명 남에게 깊게 관여하지 말라라는 말일 테지. 하지만 왜인지 시즈카가 신경 쓰였다. 왜인지는 모른다. 그저 저 순진한 성향으로는 X구역에서 살아남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니 눈에 밟히는 것일까? 당연하지. 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터덜터덜 유지아와 응접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눈앞에 보인 것은 이 땅콩만한 게 힘은 좋구만. 너 나중에 커서 천하장사 되겠다. 쇼타를 번쩍 들고 하늘 높이 비행기를 태우고 있는 시즈카와 테이블 위엔 간단한 간식거리가 접시 위에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이전부터 쇼타가 크면 선물할 것이라며 스웨터를 짜고 있던 유지아의 실뭉치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듯이 깔끔한 응접실이 눈에 들어왔다. 와, 오셨어라.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정지서 간단한 요깃거리 좀 준비했는데 나가 실수한 건 아니지? 굳어버린 나와 유지아를 발견한 시즈카는 쇼타를 내려놓고 해실거리는 표정으로 웃으며 우릴 바라보았다. 나 한 번 더! 한 번 더! 쇼타는 시즈카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며 더 해달라며 보채기 시작했다. 낯을 많이 가리는 녀석이라 가정부는커녕 유치원도 못 보냈는데 그때 내 옆에 서있던 유지아가 부들거리며 떨기 시작했다. 그러다 완전 최고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엥? 유지아는 눈을 반짝거리며 시즈카에게 달려가 매달렸다. 별거 아닌 걸로 칭찬받으니까 좀에 거시기 하는구먼. 아무래도 유지아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린 것 같다. 유지아는 울먹거리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다. 별거 아니긴요. 코타츠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우와! 우리 애가 낯을 엄청 가려서 아무데도 못 보내거든요.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어서 제가 부업을 하기도 힘들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대로면 문제 없나? 나는 흘깃 유지아의 눈치를 살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딱 하루라며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그녀였음에도 시즈카의 청소 솜씨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린 듯했다. 어쩌면 시즈카에게 맡겨놓는 게 해답이려나. 유지아, 시즈카를 부탁할게. 시즈카, 유지아를 도와서 집안일 열심히 해줘. 오빠는 이제 돌아가 봐야 해. 그렇게 말하며 현관을 향해 몸을 돌리는 순간 워치를 통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망했다. 오빠 간다. 조심히 다녀와. 다녀오세요 해야지. 다녀오세요. 뒤는 너에게 맡긴다, 시즈카.